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5일선을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단기 저항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반등 지점이 맞다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면 살짝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그런 식의 방향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이평선 이렇게 갈 것이고, 요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중기적인 관점? 뭐 한 달 정도나 아니면 한 2, 3주 간의 그 움직임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면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게, 이렇게 돼서 일봉상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더 강력해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이때랑 되게 비슷해져요. 이렇게 가는 거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마 일봉상으로는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뜰 것이다. 근데 하락 관점이신 분들은 여기서 올라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스 걸리려면 이렇게 걸리는 것보다도 요렇게 걸리면 더 좋은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안 걸렸단 말이죠. 걸리지가 않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떠주는 게, 요것만 떠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여기가 A, B, C라서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맥시멈 한 38,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저도 뭐 그때는 뭐 더 떨어질 수 있다, 혹은 이 구간까지 갈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서 저는 오히려 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파월의 발언에 증시가 다시금 안정을 찾았거든요. 왜 그렇게 안정을 찾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이제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면, 뭐 양적 완화나 뭐 양적 긴축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뭔가 충격으로 엄청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뭐 혹은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막 때려요. 그 다음에 뭐 회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5월 달쯤에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불확실성 해소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보통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출현하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받아들이는 그게 높고, 위험자산이 뭐 폭락할 거다, 그런 말이 많은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바로 폭락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그동안의 많은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막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막아지거든요. 왜냐면 현재 그 화폐 가치는 진짜 역대급으로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뭔가 이 비둘기파 같은 그런 성향, 그러니까 매파인 것 같이 뭔가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지만 실질적인 스탠스는 비둘기에 가까워. 원래 이렇게 금리를 천천히 올려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떨어진 이 화폐 가치를 절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도 1%도 되게 낮은 금리예요. 올려도 뭐 1.5%, 뭐 1.25% 이렇게 올린다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낮은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면 사실 터키도 항상 얘기하지만 금리가 15%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돈을 똑같이 풀었고, 뭐 물론 미국이 기축통화인 건 사실이지만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과정에서 금리를 잡겠다, 올려 잡아야지 하는 동안 금리는 계속 올랐겠죠. 근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안 됐기 때문에 리라화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만약에. 그리고 어떤 회의에 한다 그래요. 뭐 FOMC가 됐든 어떤 회의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은 뭐 그 양적 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다, 뭐 시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생각보다 별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동안에 엄청나게 공포를 조장을 하고 있다가 이게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시장에서 그냥 뭐 그럭저럭 하니까,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괜찮은 다이버전스를 형성함과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언제 할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만 달러 지지선이 형성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3Arrow 캐피탈에서도 강력 매수 시그널이었다,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항상 강력한 매수 시그널의 그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올려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제 거래소에서도 물량을 빠졌는데, 아직까지는 크립토컨트에서 내부 거래 이동인지 아니면 실제로 뺀 건지가 반영이 안 됐지만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고,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막 되게 불안해하고, 이 어떤 이벤트, 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MVRV라고 해가지고 또 비트코인 해가지고 또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거기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현재의 무빙이 2013년에는 이 구간에 해당을 하는 것 같고 2017년의 구간에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10만 달러든 아니면 20만 달러든 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장기 지표상으로. 왜냐면 이 부분이 너무 저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올려주는 모양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 빨간색 레드존을 찍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찍어야만 장이 끝나는 그게 역대 사이클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옮겨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장기 횡보를 시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형태의 구간에서는 되게 지금 중요한 형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 보시면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고 보면 이 하락을 할 때 있잖아요. 5월달에 부처빔 때 우리가 부처빔의 재료가 뭐였냐면, 부처빔의 재료, 그건 바로 뭐였냐면 헝다 이슈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중국의 헝다 이슈 때 정작 아시아는요 중간에 매수세가 나왔었는데, 반대로 이 가격을 떨군 시점에 이 가격대를 판 애들은 뭐였냐면은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이때 채굴도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때.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미국과 유럽이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뭐가 있냐면 암호화폐를 통한 기관이 있죠, 기관이 이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그리고 사고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가 허용이 되어 있는 국가가 미국이랑 유럽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올리는 세력은 뭐 미국, 중국, 뭐 유럽 다 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1월과 1월에 그 하락을 만드는 애들은 중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 중국이겠죠. 근데 그동안에 얘네들은 오히려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헝다 이슈라는 것은 우리가 중국 애들이 떨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이용한 쪽은 바로 뭐다?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손바뀜을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손바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간다. 실제로 지금 채굴도 파운더리 USA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채굴마저도 패권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갔고 이제 코인 형태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 미국의 패권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니까 얘네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있던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는 뭔가 그동안에 이걸 갖고 있던 애들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번에 뽀모가 붙은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계 애들이 펌핑을 시킨 거거든요. 엄청나게 펌핑을 무지성으로 시킨 거예요. 근데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예전같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중간에 물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슉 갔다가 슉 빠졌다 이런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좀 덜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실적이나 아니면 메타를 잡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뭘 가져야 되냐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엔 크립토가 좋았던 게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주식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산수식으로만 해도 4배 정도가 더 좋았어요. 빨랐어요. 회복하는 시간이. 하루가. 근데 이제는 뭔가 4배보다 훨씬 높다라고 봤지만 이제는 뭐 4배가 됐거나 아니면 뭐 한 3, 4배 정도까지 줄어드는 그런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 조금 더 이전보다 많아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천천히 매집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뭘 갖냐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장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장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차트만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움직임을 놓치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숏만 치다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숏을 통해서 번 걸 다 날리는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점점 코인 시장이 뭘로 되고 있냐면 주식시장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차트도 있고 가치 투자도 있고 뭐 기술주, 실적주 이런 것처럼 섹터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코인은 뭘 보고 가치 투자해요 이랬던 시대에서 이제는 뭐 TVL이라든지 이런 뭐 디파이 관련 뭐 실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이용자 수라던가 뭐 나중에는 어떤 게 나올 거냐면 매출도 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주식시장 형태로 닮아가는 이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뭐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설명란에 코인 실시간 브리핑 올리는 곳이 있고 텔레그램, 그 다음에 정보방이 따로 있고요. 채팅방, 그 다음에 트위터도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